300년 전 그림 한 장에 오늘날 우리를 위한 치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 어떠세요? 오늘은 조선시대 걸작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 안에 숨겨진 아주 특별한 이야기들을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과연 그림 한 점이 한 사람의,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 속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. 이 위대한 그림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바로 18세기 조선,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던 그때로 말이죠.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였어요. 그전까지 화가들은 상상 속의 중국 풍경을 그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이때부터 아니 왜 우리가 우리 땅을 안 그리고 남의 나라 상상 속 풍경을 그려? 하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바로 조선의 산과 강, 사람들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. 이건 뭐랄까 예술계의 독립선언 같은 거였죠. 그래서 이 혁명적인 변화 속에서 두 개의 아주 중요한 흐름이 생겨납니다. 하나는 진경산수화, 말 그대로 진짜 우리 경치를 그리는 거고요. 또 다른 하나는 풍속화, 바로 평범한 우리네 사람들 사는 모습을 담아내는 거죠.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볼 두 거장이 바로 이 흐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. 자,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겸재정선입니다. 이분의 그림은요, 그냥 딱 봐도 에너지가 넘쳐요. 희망, 그리고 사람 사이의 끈끈한 정 같은 것들이 막 느껴지죠. 그의 대표작, 아마 많이들 보셨을 인왕지색도. 이건 그냥 인왕산 비 온 뒤에 멋있다 하고 그린 풍경화가 절대 아닙니다. 사실 이건 한 사람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어요. 정선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친구, 시인 이병연이 있었는데요. 정선이 이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. 자네 시는 내 그림에서 나오고 내 그림은 자네 시에서 나온다. 정말 영혼의 단짝이었던 거죠.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위독해진 겁니다. 그때 정선은 붓을 들었어요.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요. 그림을 한번 보세요. 거센 비가 막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하늘이 서서히 개고 있는 인왕산의 모습입니다. 이게 바로 정선의 마음이었어요. 제발 저 비구름이 거치는 것처럼 자네의 병도 씻은 듯이 사라지기를 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이 담긴 거죠. 이 그림이 정말 대단한 건 정선이 자신의 감정을 그냥 풍경 속에 고스란히 녹여냈다는 점이에요. 자, 보세요. 저 시커멓고 육중한 바위, 짙은 먹을 몇 번이고 덧칠해서 표현했는데 이게 바로 친구를 잃을까봐 두려운 자기의 무거운 마음이었던 거예요. 그런데 또 저기 산허리를 감싸는 저 밝은 안개, 저 텅 빈 공간 보이죠? 저게 바로 희망입니다. 절망 속에서도 괜찮을 거야, 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는 한 줄기 빛 같은 거죠. 그리고 저기 나무 사이에 보이는 작은 집 한 채, 저기서 친구가 건강해지기만을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려넣은 거예요. 자, 이번에는 두 번째 거장을 만나볼 시간입니다. 아마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화가일 텐데요. 바로 단원 김홍도죠. 씨름, 서당, 그 유쾌하고 생동감 넘치는 그림들, 다들 아시죠? 그런데 말이죠, 우리가 아는 그 밝고 웃음기 넘치는 그림 뒤에 사실은 아주 깊은 슬픔과 고독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진짜 김홍도를 만나려면 화려했던 시절이 아니라 가난과 병으로 힘들었던 그의 말년 작품들을 봐야 합니다. 이 그림, 삼공불환도를 한번 보세요. 제목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 삼정승 자리랑도 안 바꾼다는 뜻이에요. 부, 권력, 명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사는 게 최고다라는 선언인 거죠. 요즘 말로 하면 번아웃을 거부하고 나만의 워라밸을 찾겠다는 강한 의지처럼 보이지 않나요? 그리고 그의 말년 걸작 추성부도. 이 그림은 정말 보는 그림이 아니라 듣는 그림입니다. 가을에 소리가 들리는 그림이라니? 이게 무슨 말일까요? 김홍도가 어떻게 소리를 그렸는지 한번 볼까요? 일부러 마르고 거친 붓을 써서 샤 하고 마른 잎이 스치는 소리를 만들어냈어요. 앙상한 나뭇가지는 세찬 바람의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고요. 그리고 저기 방 안에 홀로 웅크리고 앉아있는 선비. 저 인물은 원래 시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늙고 병들고 외로웠던 화가 김홍도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.
결국 이 풍경 전체가 그의 쓸쓸한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던 셈이죠. 자, 정선과 김홍도 이 두 거장의 그림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. 그건 바로 그려진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그려지지 않은 부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. 우리는 이걸 여백의 미라고 부르죠. 근데 이 여백은 그냥 텅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. 보는 사람이 자신의 상상력과 감정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화가가 일부러 마련해둔 아주 적극적인 공간인 거죠. 마치 음악에서 쉼표가 있어야 멜로디가 아름다워지는 것처럼요. 여백은 숨막히게 바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숨쉴 공간과 같아요. 피어오르는 안개를 상상해보고 바람 소리를 들어보라고 화가가 우리에게 건네는 조용한 초대장인 셈이죠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. 도대체 왜 이 300년도 더 된 옛날 그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큰 울림과 위로를 주는 걸까요?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. 이 그림들이 단순히 옛날 풍경이나 옛날 사람들을 그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.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정, 그러니까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, 평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,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. 놀랍지 않나요? 300년 전 그들도 지금 우리처럼 워라밸을 고민하고 번아웃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진짜 소중한 관계가 뭔지 찾으려고 애썼다는 사실이요. 이 고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. 결국 이 걸작들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형태의 치유를 선물합니다. 바로 우리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고요한 공간을 내어주는 거죠. 가끔은 멈춰서도 괜찮아. 성공보다 우정이 더 중요할 수 있어. 슬픔 속에서도 아름다움은 있어. 라고 조용히 말을 건네는 것 같아요.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. 잠시도 쉴 틈 없이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숨쉬고 기댈 수 있는 당신만의 여백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?